네, 전해드린 대로 설 연휴 기간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잔 30대 아들, 이 범행 하루 만인 어제 구속됐습니다. 네,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,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글쎄요, 이게 네.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.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, 범행 직후에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자백을 하고 현장 시신을 보내기도 하고 옆에서 잠을 자고,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? 그러니까 한 달 전이니까 예. 올 1월 달 아니겠습니까? 네. 출소를 했대요. 그다음에 설날 전날 뭐 아는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온 거죠. 네.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를 살해하고, 거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, 그런데 그 같이 술을 마신 지인에게 전화를 한 다음에 요즘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현장 사진까지 그 네. 지인에게 보내고,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잔 거예요.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옆에 있는데 예. 그냥 그 잔 거고, 그러니까 지인 입장에서는 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이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. 그다음에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진까지 왔다.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? 예. 네. 그러니까 경찰이 그 들이닥쳤는데, 경찰이 보니까 그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죠. 어머니는 돌아가셔 있고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이가 30대인데 그렇게 뭐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예. 뭐 변변한 직업도 없었을 수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모자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,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. 자세한 동기, 자세한 내용은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참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이 사람이 계속 경찰 수사에서 행설 수사를 한다고 저희가 앞서서도 전해드렸듯이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뭐 어떤 조치 없을까요? 수사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죠. 지금 짚어주신 대로 횡설 수사를 하고 있고, 진술을 일부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예. 경찰이 당연히 이게 정신병력이 있는지를 짚어봤는데 정신병력으로 치료를 받았던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사가 답보 상태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렇다면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에 술을 함께 마셨다는 지인, 예. 그리고 본인의 범행을 이야기했고 사진까지 보냈다는 그 사람에게 뭔가 구체적인 단서 등을 더 추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군요. 보입니다. 처벌 수위가 아주 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. 혹시 또 술 마셨다고 또 심신미약 주장하고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거는 아닐 거고요. 그렇습니까? 일단 형량이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네.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입니다. 아. 그런데 존속 살해죄는 형량이 더 가중돼가지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 되는데, 네. 제가 양형 기준을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존속 살해인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동기가 더 중요하겠지만 최소한 15년 이상을 그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으니까요. 예.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수인지 여부입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에 그 지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? 네네. 그런데 자수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. 지인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들 그게 자수가 되지는 않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기관에 그 신고하는 게 네네. 꼭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예컨대 이러한 상황이 지인에게 내가 술 마시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러한 범행을 지인이 같이 술 마신 사람 보고 대신 경찰에 신고해 달라 이랬으면 자수가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,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경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예. 같고요.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진들의 반발 움직임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오는 15일에 걸기대회 열기로 했고요. 전공의들 오늘 집단행동 여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, 파업까지 또 이어질까요? 어떻습니까? 사실 의사들에게 파업할 권한이 있는지는 없다고 보는 게 법률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예. 이 노동조합법 등에 따르면요, 네네. 이제 쟁의행위,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내지 노동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자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겁니다. 근로자와 근로자 조합 등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의협 그리고 대한전공의협의회 직능단체에 불과하지 노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요. 파업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예.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을 차지하고 있는 개원이 본인들이 사실상 영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뭐 당연하지만 없습니다. 그렇다면 병원에 소속돼서 급여를 받는 수련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질 것인가,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완전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말 그대로 수련 관계에 있는
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. 어떤 근로관계와 관련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네.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련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예. 불법 파업으로 정부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파업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설명을 네. 해주셨습니다, 변호사님. 그런데 의료계는 이제 파업을 강행할 의지도 있어 보이거든요. 그런데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는 건 있죠. 그러니까 의사나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어렵겠다는 면허가 취소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의료법을 찾아보면은 네네. 의료인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업무방해죄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실형을 받게 되면 네네. 그러면 이제 의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 거죠.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. 의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다시 말해서 장관이 의료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적으로 휴폐업할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예.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예. 때문에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의사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뭐 휴폐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격 정지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에 대학가에서 이제 다시 수능을 준비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늘고 있다고 네. 해요.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? 수험생 커뮤니티에 보면 반수하기 좋은 뭐 대학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이런 각종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다고 맞아요. 합니다. 지금 의대를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너무나 많죠. 네.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의대 정원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 지금 대학에 입학을 했더라도 내가 한번 대학에 이 입학 신고는 예. 하지만 그러니까요. 한번 내가 사실상 재수를 해보겠다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예.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